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히구라 청취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도 즐거운 추석 보내고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쌤 박재영입니다. 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처음으로 대체 휴일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물론 뭐 공무원들만 그렇고 일반 사기업에서는 아직은 적용이 안 돼서요. 사기업도 많이 적용됐대요. 법정으로 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법적으로 된 건 아니고 사기로 하는, 내기로 하는 거죠. 예, 그거는 그렇고요. 하여튼간 10일까지 그냥 무지막지하게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이날 쉬지 못한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학교는 쉬는데 부모는 모두 출근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송수연 PD 생각인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놀아서 되는지 이건 저도 의문입니다. 일단 인사는 좀 하고. 네, 안녕하세요. 김선욱입니다. 예. 자, 김변은 지금 우리나라의 휴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휴일이 너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꾸 휴일 지향형으로만 가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근로시간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길다, 이런 뉴스도 최근에 있었는데. 네. 좀 일을 좀 적게 하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일을 적게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몇 개 있죠. 그리스나 스페인 전부 다 외환 위기가 와가지고요.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네, 놀고 맨날. 예,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 다 노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었던 게 휴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일 더 많이 했는데. 예. 네, 적절하게 일하고 적절하게 노는 건 좋습니다. 네. 자,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신 분들께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만들어 볼까 고민을 했는데요. 자, 머리 아픈 뉴스들 지금 명절 직후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평소에 안 하던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오늘 맞아요. 네, 오늘 노동 집약적이지 않은 좀 뭔가 창조적인 오늘 좀 특집 방송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대본에 없이 그 근로시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모실 게스트는 근로시간 측면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오래 일하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자, 뭔 내용인지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단박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오늘 특집 히구라의 주제는 3D 프린팅이 의료 환경을 바꾼다입니다. 자, 3D 프린터 다 청취자분들도 일단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자, 3D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3D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3D 업종 3D는 그치, 3D 거예요? 업종이네. 네. 3D는 3디멘전al 뭐 하여튼 3차원 그거죠. 네. 자, 3차원 3D라고 하니까 뭔가 입체를 뜻하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으시죠? 3D TV 정도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의료 분야에 이게 많이 지금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치과용 임플란트나 보청기 등을 만드는데 활용되기 시작한 거는 좀 됐고요, 이미. 그거 말고도 점점 이 3D 프린팅 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D 프린팅 기술과 의료의 만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 뉴스에도 나왔죠. 얼마 전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국내 최초로 인공 머리뼈를 만들고 이걸 환자에게 직접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히구라에서 그분을 모셨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두개골 성형 수술을 한 세브란스 병원 심규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심규현 교수님, 신경외과 교수님이시고요. 네. 오늘 지금 저희가 저녁 때 녹음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아침부터 현재까지 좀 하루 일과를 잠깐 소개해 주신다면? 6시 반에 출근을 했고요. 네.
7시 반부터 회의를 하고 8시까지 이제 회진을 급하게 돌고 8시부터 이제 수술실 들어가서 수술을 좀 하다가 이제 점심을 간단히 먹고 이제 1시 반부터 4시까지 이제 외래를 보고 다시 수술실에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급히 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기서 1시간 정도 녹음하고 나면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녹음하는 시각이 한 6시쯤 됐는데요. 네. 한 7시쯤까지 녹음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병원에 다시 가야죠. 가서 뭐 해요? 이제 낮에는 이제 진료를 했으니까요. 이제 저녁 때는 이제 뭐 다른 일 해야죠. 그 집에는 언제쯤 갑니까? 집에는 이제 오늘 중에는 갔을 겁니다. 오늘만 하루 일과가 그래요? 아니면 매일 그렇습니까? 뭐 매일 그렇죠. 일주일에 근로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그 전국의 신경외과 교수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건가요? 거의?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 중에서도 조금 희망하기로는 예, 좀 나은 사람도 있어야죠. 지금 아직까지 이제 이제 40대 예. 시죠? 40대 뭐 초중반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예, 초반입니다. 네. 중반 아직 아닙니다. 초반이라고 치고. 예. 이제 시간이 가면은 조금 그래도 한가해지기는 하나요? 근데 이제 이제 하기 나름인데요. 밑에 이제 좀 믿을 만한 후배가 들어오면 좀 도와주니까 예, 조금은 여유가 있지만 오히려 이제 더 바빠지는 게 보통이죠. 네. 예. 자, 의료계에서 3D 업종에 속하는 신경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심규원 교수님과 함께 3D 프린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게요. 신경외과 전문이시고요. 주로 소아신경외과 그리고 뇌종양외과 쪽에 일을 하십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셨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박사까지 다 마치셨고요. 2005년에 신경외과 연구 강사를 시작으로 쭉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뭐 기타 학술 관련 경력 이런 거는 뭐 재미없으니까요. 통과하고요. 보시는 질병으로는 뇌종양, 소아 간질, 또 수두증, 뭐 이분 척추증 같은 질환들, 선천성 기형, 두개골 유합증, 모야모야병, 우리 형녀의사의 양모 편집국장이 수술 받았죠. 이것 때문에. 그리고 지주막 낭종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뇌 질환들을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뭐 특별히 이거 말고 더 소개하고 싶은 내용 있나요? 뭐 특기가 있다거나 뭐. 예, 뭐 특히는 환자 보는 거밖에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질문을 이제 드려야겠는데요. 3D 프린터. 저도 사실 한 번도 실물을 본 적도 없고 3D 프린터로 만든 물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떤 건지 가장 기초적인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 종이에 인쇄를 할 때 이제 잉크를 이게 분사기를 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잉크는 이제 액체니까 종이에 이렇게 먹어 들어가면서 그 색깔을 나타내서 이제 볼 수 있게 만드는 건데 3D 프린팅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부피가 있는 입자를 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이제 프린터의 성능에 따라서 이제 다르고 이제 세팅 값에 따라 이제 다른데 예를 들면 밀가루 같은 거를 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 인쇄하고자 하는 바탕에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입체로. 약간 수분이 있어야지 뭉쳐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플라스틱 파우더일 수도 있고 그게 금속일 수도 있고 부피가 있는 걸 쏘면 그거를 같은 자리에 계속 쏘면 이게 쌓인다는 겁니다. 네네. X, Y축이 있을 때 Z축으로 쌓인다는 거죠. 그거를 어떤 3차원 형상으로 X, Y축으로도 쏘고 Z축으로도 쏘면 그게 쌓이니까 그게 이제 입체가 되는 거죠. 왜 종이 2차원 프린터는 종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라 그래요? 롤러 같은 데 사이로 이렇게 지잉하고 나오잖아요. 네. 그럼 3차원 프린터로 뭔가 물건이 만들어질 때는 허공에서 이렇게 막 노즐이 있습니다. 노즐. 그러니까 허공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막 네. 이렇게 쭉쭉쭉 생기는 거예요? 네. 없던 예. 물체가? 예. 일단 구경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뉴스에서는 몇 번 봤는데요. 뭐 그걸로 총도 만들고 네.
그 뭐 장난감도 만들고 심지어 아까 이 의료용으로는 뭐 그런 뼈 같은 것도 그러면 만들고 그거를 그렇게 이제 쏴줄 수 있는 그 가루라 그럴까요? 가루들의 종류는 다양합니까, 그럼? 요즘 이제 최신 그 3D 프린터는 세포를 쏴서 세포를 층을 만드는 것까지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는 세포를 쏴서. 그 아까 밀가루를 예를 들었는데 그건 아주 초보적인 진짜 거고요. 밀가루도 할 수 있는 거죠. 밀가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속 가루나 뭐 플라스틱 예. 가루 당연히 될 예, 거고. 예. 오. 살아있는 세포를 쌓아서 세포까지 했다는 정도. 그 보고가 최근에 있습니다. 최신 보고. 근데 어쨌든 의사고 3D 프린터 의사가 된 지도 벌써 한참 됐고 3D 프린터가 생긴 거는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어쩌다가 본인은 이 3D 프린터라는 기계, 이 장비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사가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이런 기계나 또 플라스틱 모델 이런 데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공대 가려다가 성적이 돼서 의대에 가신 분이구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신경외과는 이제 장비라든가 이런 이 컴퓨터 관련된 이런 도움을 많이 받는 과거든요. 그래서 3D 프린터는 요새 이제 많이 화두가 돼서 얘기가 나오는 거지 사실은 그 활성화돼서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10년도 더 됐습니다. 사용되기 시작한 거가.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워낙 고가고 또 이제 그 활용할 때 있어서 비용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음성적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외과도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벌써 그 수술하는데 어떤 시뮬레이션 목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출력한 두개골을 가지고. 우리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시뮬레이션 목적으로 쓴다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죠, 그러면? 해본다는 거죠. 해본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한 번 잘랐다 붙이는 거가 두 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거를 한 번 해보는 거죠. 비슷한 연습용으로. 연습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하기 어려운 수술이 있는데 그 수술 부위랑 똑같이 생긴 모형을 3D 네. 프린터로 만들어서 그렇죠. 예. 뭐 자르고 이어붙이는 작업을 해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되겠구나라고 한 다음에 네. 실제 환자한테 적용하는. 네. 근데 그런 일을 한 거는 벌써 10년이 됐죠. 됐다고요. 넘었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여기 초청 받아서 나온 거는 해본 게 아니라 실제 뭔가를 만들어서 환자의 네. 몸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사용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오신 거잖아요. 이야, 그 어떻게 한 거예요? 두개골 성형 수술이라고만 아까 소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환자한테 뭘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만 설명해 이제 주시죠. 그 신경외과는 뇌 수술을 하려면 그 두개골을 열고 뇌를 봐야 되니까 두개골을 열 수밖에는 없는데 그 두개골을 떼냈다가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항상 그게 잘 자기 자리에 원위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아내리거나 그러니까 운이 나빠서 내 거를 그거 잠깐 뺐다가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걸로 인식을 해서 녹이는 경우가 있고요. 세균 감염이 돼서 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외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조각조각 완전히 다 부서져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금방 덮질 못하고 한동안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이제 냉동고에 보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덮어주질 못하고. 뭐 다른 이유로 하여튼 예, 여러 가지 있는 이유로. 거죠.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권장하기는 한 달 넘어가는 거는 쓰면 실패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쓰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덮어줄 재료가 이제 자기 건이 일단 없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고 보험에서 그 소위 이제 치료비를 보조해주는 재료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그 플라스틱으로 인공뼈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손으로 주물러서 우리 공작 시간에 찰흙 주물러서 이렇게 하듯이. 아, 진짜 손으로? 예, 손으로. 예. 그러니까 파우더가 있고 그 액체가 있어서 이걸 녹여서 이제 찐득찐득하게 이제 우리 공작 시간 찰흙처럼 만들어서 그걸 손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주물럭 이렇게 잘 만들어서 그냥 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손 부위의 어떤 모양이나 크기를 눈으로 보고 예. 그거에 대충 맞춰서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의사가 네. 직접 해요? 그러니까 그걸? 직접 해야죠. 숫자가. 어.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시간 지나면 열을 내면서 굳어지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 그 진짜 찰흙이랑 똑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예. 고무 찰흙 예, 약간 예. 열나면서. 예. 그럼 수술방에서 하겠네요? 직접 환자 머리 열어놓은 상태에서. 야, 재밌다. 이거 원래 신경외과 그
과목 시간에 강의를 하는 내용인가요?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아니죠. 예. 다행이에요. 전 처음 들어서 내가 학교를 안 저도 가서 궁금했던 게 이 신경외과하고 이게 지금 하신 건 성형, 정형 뭐 이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어휴,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렇게 썼었는데 그게 이제 단점이 많은 거죠. 일단 모양 만들기 어렵죠.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재료비도 비쌀 거 아니에요. 재료비는 보험 보조를 해주니까 뭐 한 10몇만 원 정도. 아니 그러니까 실패하면은 다시 써야죠. 버리고. 그 버리는 그거 값은 의사가 그냥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용한 거니까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 청구는 하죠. 청구는 해요. 예. 그래도 그거는 이해해 주나 봐요. 그게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사실은 이해 못 하는데 네. 이제 그냥 좀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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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결승 부위가 크면 이제 참 곤란해집니다. 여러 개를 써야 되고 그렇겠네요. 2개, 3개를 합쳐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손바닥 정도 크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가지고 얇게 펴서. 그러니까 이제 일정하게 두께도 못 만들죠. 시간 제한이 있고 손으로 만지고 공기 중에 노출돼 있고 플라스틱이니까 이물질이라서 완전히 따로 놉니다. 몸 안에 넣어 놓으면. 세균 감염이 돼서 고름이 줄줄 나지 않더라도 완전히 따로 놉니다.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러면 플라스틱보다 더 좋은 재료는 없었던 그 건가요? 이후에 나왔는데 나온 게 이제 합성 폴리머 재질인데 그거는 이제 그 둥그렇게 바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져 나온 걸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구부렸다 폈다를 할 수 있는데 얘도 역시나 이제 손으로 성형을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그거는 그 가격이 250만 원입니다. 한 판에. 한 판에. 고가인데다가 플라스틱은 얼마였어요? 그럼? 그게 이제 한 얼마나 10몇만 원이니까 맞아. 많이 써봐야 뭐 한 4, 50만 원 정도. 뭐 근데 5배 이상 비싸고. 250만 원이고 그 250만 원짜리도 망가뜨릴 수도 있는 망가뜨릴 거잖아요. 수 있죠. 예. 예. 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기회가 몇 번 더 있다 뿐이지 손으로 주물러야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맞추기 어렵고 이제 다공성 구조고 역시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물 반응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충격이 왔을 때 이제 쫙 쪼개지는 단점이 있죠. 거의 그렇지는 않은데 딱 그 하면 쫙 이물 반응이라는 게 보통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 장기 이식했을 때 생기는 면역 거부 반응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 비슷한 겁니다. 그런 그래서 계열이에요. 재수술할 때 열어보면 플라스틱이 있으면 이 두피 조직이 이 플라스틱을 만두피처럼 이렇게 싸고 있어요. 자기 것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만두피하고 만두 속이 약간 좀 공간이 겉도는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몸 바깥인 것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만두를 빚을 때 만두피에 밀가루 성분이 많이 묻어 있으면 그렇게 따로 놀아요. 네, 그러니까 잘 안 붙고 그게. 그러니까 재수술할 때 보면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3D 프린터를 써봤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3D 프린터는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미리 만들 수가 있잖아요. 수술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 올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만드는 성형 과정의 그런 단점들이 한 번에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딱 맞게 만들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딱 맞게 맞추려면은 뭘 써요? MRI로 찍어서 CT입니다. 뼈는 CT가 제일 잘 보이니까 CT를 찍어서 3차원 CT를 찍어서 그 영상을 이제 프로그램하고 그 디자인 그러니까 캐드죠. 네. 컴퓨터 에디드 디자인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딱 맞춰서 미리 다 해갖고 오니까 성형 과정에 실패 안 하고 만지작거릴 일도 없고 모양은 정말 자기 것보다 더 이쁘게 되고. 성분은 뭐예요? 그러면 뿌려주는 가루는 티타늄입니다. 티타늄. 티타늄. 금속이죠. 금속. 뭐 똑같이 우리 모르기 마찬가지잖아요. 티타늄이 어떤 건지. 티타늄은 되게 비싼 건데. 비싸다는 느낌만 있어요. 안경테 가볍고. 같은 데 쓰는 건가요? 티타늄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체에 들어가는 보형물, 그러니까 무게 대비 또 부피 대비 강도나 이런 그 조직 적합성이 좋은,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 조직에 어떤 우리가 혈관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터진 걸 막는 클립 또 이제 티타늄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직접 닿아 있어도 큰 탈이 안 날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장기 내부 복강내 수술할 때 이제 혈관이나 이제 장 이어붙일 때 쓰는 것들도 대부분 저기로 돼 있죠. 티타늄으로 돼 있습니다. 카본 이런 건 안 쓰나요? 카본은 뭐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이게 결국은 그것도 이제
플라스틱과 비슷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네. 머리 쪽은 이제 이 강도도 사실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니까요. 예, 강도가 사실은 이제 티타늄은 가볍고 단단한 물질인 거죠? 가볍고 단단한데 이제 그 티타늄으로 만든 이 사실 이제 기성화된 플레이트들이 있거든요. 메쉬 형태의 이제 플레이트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 구조가 통 구조입니다. 통. 그러니까 판 모양을 구부려서 이제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회사에 얘기해 주면 그 판을 이렇게 저렇게 구부려서 대충 모양을 만들어 오기도 하는데 이제 강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들이 있죠. 그리고 두께가 이제 그 제가 했던 거는 1.5mm인데 그런 플레이트들은 이제 1mm 미만이니까 이제 강도가 안 나오죠. 1.5mm를 했다고요? 1.5mm. 지금 그 환자한테 이번에 심 교수님이 적용해서 붙인 그 뼈의 인공뼈? 그렇죠. 인공뼈죠. 뭐 예, 말하자면 예. 뼈 역할을 하는 그 하여튼 그 뭔가 그것의 두께가 1.5mm. 1.5mm. 야, 되게 얇다. 1.5mm면. 근데 기존에 쓰는 것들은 이제 플레이트들이 그 0.6mm 두꺼워야 1mm를 못 넘거든요. 그 아까 티타늄 플레이트. 플레이트 기성품 나와 저 있는 플라스틱으로 하면요. 아까 그 플라스틱은 더 두껍게 할 수 있죠. 그 플라스틱은 두껍지만 약했고 그렇죠. 만들기도 어려웠고. 예, 만들기도 어렵고. 티타늄은 얇고 가볍고 단단하고. 강도는 더 단단하고. 그러면은 티타늄은 금속은 이렇게 가루를 뿌리서 만드는 게 가능해요? 너무 이 멍청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금속 가루를 뿌리겠죠. 금속 가루를 뿌려? 진짜? 금속 프린팅의 그 원천 기술이 네. 올 8월부터 전 세계에서 완전히 풀렸어요. 풀이가 됐어요. 라이센스가. 아무나 그냥 기계. 이제는 그 금속 프린터 자체를 이제 생산하는데 이제 제약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금속 프린트인데 하는데 파우더를 쏘는데 레이저가 같이 나갑니다. 쏘면서 레이저를 타고 나가면서 짝짝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면 뭔가 이 금속으로 이상한 물건을 만들면 그 뭐라 그래요? 금형? 예, 그 예. 틀을 주물 같은 게 있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액체 같은 걸 집어넣어서 굳히고 이렇게 만드는 걸 상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가루를 뿌리고 레이저로 뭔가 처리를 하면서 레이저하고 같이 써서 그게 형상이 파티클을 쏘고 네. 레이저로 녹여서 붙이는 겁니다. 계속 녹인 걸 녹이면서 가루를 뿌리면서 녹이면서 붓고 뭐 이렇게 그렇게 탁탁탁탁 쏘는 자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손바닥 정도 크기의 이 머리를 덮을 수 있는 얇은 어떤 그 플레이트 뭐라 그래야 돼? 뼈도 아니고 하여튼 플레이트죠. 플레이트라고 플레이트를 하나 출력하는 데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1박 2일 걸립니다. 1박 2일. 1박 2일. 시작해서 1박 2일입니다. 그것도 이제 기술력이 발전하면 빨라지겠네요. 이제 좋은 기계가 나오면 이제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예. 지금 교수님께서 쓰시고 있는 기계는 3D 프린터는 병원에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가 건가요? 쓰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업체하고 이제 협업을 하는 겁니다. 병원에 있는 건 아니고요. 병원에 있진 않고. 워낙 고가 장비니까요. 자, 그 프린터, 그 3D 프린터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뭐 크기도 있고, 뭐 쏠 수 있는 그 파티클의 종류도 다양할 것 같고,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지금 그 쓰신 그 사용한 그 프린터, 티타늄 들어가는 그거는 프린터 가격은 얼마나? 제가 그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그 수십억대 정도 될 겁니다. 와, 비싼 거구나.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실제로 그 수술한 환자는 어떤 환자였어요? 왜 두 개 결손이 생긴? 그 SBS에는 나왔던 그 SBS에 나왔대요. 그 아이는 뇌출혈입니다. 뇌출혈 때문에 뇌가 이제 그 손상을 받고 두개골을 이제 2차적으로 덮어준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덮질 못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덮다 보니까 이제 녹아내려서 결국 이제 저한테 왔을 때는 이제 뭐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깨끗이 다 걷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감염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충분히 안정된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이걸 제작을 해서 이제 덮어준 경우죠.
1박 2일. 그 아까 손으로 만들던 시절에는 뭐 기껏해야 뭐 한 5분, 6분 이렇게 10분 안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분 내에 만들고 아니면 버리고 다시 또 만들고. 그러니까 10분에 만드는 그게 사람 손하고 기계의 차이도 있지만 10분에 만드는 거하고 1박 2일 동안 만드는 거하고의 그 정밀도라 그럴까요? 그건 당연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렇겠네. 그 더더욱 문제는 플라스틱 그 하는 수술을 매주 하면 사람이 이제 하다 보면 느니까 이제 좀 잘 만들 수가 있을 텐데 네. 1년에 한두 번 하는 수술인 겁니다. 그게. 어. 신경외과 의사 많이 하는 사람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익숙해질 겨를이 없는 수술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만들 때 스트레스 받고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손재주가 어지간히 있다고 해도 한 번에 만들기가 참 어렵죠. 그 티타늄은 그 금속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 거부 반응이 적고 이렇게 원래 인체 조직이랑 잘 그렇죠. 어울리는 거예요. 금속은 다 그래요? 티타늄이 가장 많이 쓰여졌고 뭐 팔다리며 할 거 없이 지금 다 들어가는 다 티타늄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테인리스는 뭐 인공관절 이런 것도 그럼 티타늄. 티타늄으로 만들어요? 예, 예. 나중에 진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진짜. 뭐 터미네이터 이런 게 다 티타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티타늄은 그 MRI 찍을 때 문제되는 금속은 아닌가요? 아, 이제 그 MRI 찍을 때 이제 문제라는 게 이제 결국 몸 안에서 이렇게 못 찍는, 움직이느냐 네, 하는 네. 건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 무슨 자성이 이게 그러니까 자석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예, 예. 어. 그러니까 티타늄 많이 쓰는 거는 거부 반응도 적고 이제 같은 부피면은 강도가 좋다는 거죠. 무게가 가볍고. 그러니까 그거를 스테인리스나 쇠로 넣으면 이제 무게도 무겁고 이제 강도도 안 나오고 이제 사실 스테인리스도 사실은 녹이 슬잖아요. 녹 문제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예. 스텐. 스탱. 스탱이 녹이잖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 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상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게 이게 지금 뭐 식약처라든지 이런 데 허가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아, 이제 그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요. 네. 예. 그래도 제가 청년의사에 왔으니까 또 허가가 됐으니까 썼겠죠. 설마 뭐 불법으로 써놓고 이렇게 또 신문에 이렇게 나진 않았을 말씀드리라고 거예요. 기회를 네.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규제공화국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교수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식약처에 이제 허가를 받았고요. 요것만. 그러니까 3D 프린터로 만든 것들은 이제 요것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이라는 게 무슨 두개골에 넣는 두개골에다 것만. 넣는 거. 제가 한 것만. 그 허가를 그러면 두개골용 따로 받고 뭐 다 따로 관절용 따로 받고 다 이렇게 따로 해야 받아야 되는 됩니다.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두개골에서 눈썹 밑으로 내려오면 얼굴이거든요. 네. 여기다가 쓰는 건 불법입니다, 지금. 기술은 다 있어요. 광대뼈 쪽으로 이미 다 개발이 다 돼 있고 네. 성형외과에서는 이제 목놓아 기다리고 있고 신경외과도 이제 두개조 수술하면 저기 막 이렇게 나가니까 네, 그렇죠. 예, 광대뼈만 해도 벌써 이게 이제 얼굴에 해당이 되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BBC에서 얼마 전에 이거 했다고 우리가 한 기술하고 똑같은 걸 했다고 이제 회의 토픽에 나온 걸 보고 제가 이제 우리도 언론에 좀 나가야 되겠다. 사실은 작년에 붙어서 이걸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식약처가 되면서 바로 시작을 했고 이제 그 결국 우리나라는 식약처 허가를 했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환자한테 이제 이게 제작비가 많이 드니까요.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냥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려면 보험에서 등록을 해야 되고 또 가격을 받아야 돼요. 가격을. 그렇죠. 소위 코드를 잡는다 그러거든요. 병원에서 처방을 못하는 물건은 환자한테 쓰는 게 불법입니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어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내 기다리는 중이죠. 벌써 1년도 넘었습니다. 가격을 받기 위한 코드를 안 줘서.
그게 이제 허가는 언제 받았다고요? 그러면? 작년에 받았죠, 벌써. 작년에? 작년 초에 벌써 받았죠. 식약처에 허가는. 작년 초에 받았는데 수술은 올해 지금 아니죠. 작년 말부터 벌써 하고 있었죠. 작년 말부터 수술을 돈을 안 했어요. 받고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작년 말부터 급여든 비급여든 뭐가 고시가 돼야 환자한테 되는 이제 상황이니까. 도네이션 그 처음부터 기증하는 급여가 거. 되기는 어렵잖아요, 보통. 그래서 비급여라도 안 예. 되죠. 예. 근데 비급여라고 해도 뭔가 이렇게 가격을 본인 부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100대 예, 100.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나는 좋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니까 이걸 쓰겠다. 그러면 네. 내 돈 내고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안 해주는 거죠. 지금 무료로 해줘야 되는 거죠 환자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이제 이 영세업체인데 이제 네. 문 닫게 생긴 거죠. 아, 무료가 병원에서 무료나 무슨 교수님이 무료로 해준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돈을 못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수십억짜리 기계로 만들었는데 수십억짜리 기계가 있으면 그렇게 영세업체 아닌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영세업체 맞다고 맞아요. 수십억을 리스로 저기 돈을 빌려서 그렇죠. 기계값을 다못 언젠가는 냈을 이제 수도 그 있고. 생산성이 생기겠다고 하는데 이제 아직 그게 그러면 급여화가 되지 그 않으니까. 100대 100이라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은 했어요? 신청한 게 벌써 작년 말입니다. 그 왜 안 해줘 그거를 그럼 그건 어디다 신청하는 거죠? 복지부에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냈고 신경외과 학회에 이제 보험 관련된 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쫙 의견을 받아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는 산업이고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당연히 빨리 우리가 해야 된다 해서 의견서가 다 갔어요. 그게 벌써 작년 말 올해 초예요. 그 왜 안 하지? 심평원? 근데 이제 이미 플라스틱이 한번 났잖아요. 플라스틱은 보험도 된다며요. 그건.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네. 보험을 해달라는 건 아니고 일단 비보험으로 쓸 수 네. 있게 돈 받고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가격 고시를 해달라는 건데 네. 하여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 좀 해줄게요. 그래서.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새로운 이게 신의료 기술이냐, 네. 이게 예전에 플라스틱으로 한 거랑 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그래서 있어서 이번에 이제 안 되더라고 잘. 병원 예.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세브란스 병원 같이 이제 좀 큰 병원들은 이제 좀 앞서간다고 보고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판단을 아직 해주지 않는 이제 어떤 계류 상태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시적 비급여의 기관 허가라 그래서 어차피 허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우리 의료원장님이 책임을 지고 일단 써라. 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번에 지난주에 통과가 됐고요. 어제 이제 첫 번째 이제 허가받은 환자 시술을 했죠. 어제. 그럼 근데 그거는 의료원장님이 그렇죠. 책임지겠다는 거지. 그렇죠. 예, 기관 허가죠. 심평원에서 허가를 해줄 게 분명하니까 일단은 불법은 아닌 거고 식약처 허가는 났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업체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까 원하는 환자가 있으면 의료원장님 책임하에 써라. 이제 한시적 비급여 이제 허가를 받아서 어제 이제 했고 근데 그 환자는 이제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업체에서 좀 이렇게 할인해주는 형식으로. 그 아까 뭐 250만 원? 뭐 그 정도. 그건 다른 거. 그건 요거는 더 비쌀 것 같은데요. 아 맞아, 그건 딴 거구나. 이건 얼마예요?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거는 2천만 원. 그렇죠. 2천만 원. 제작비 2천만 원입니다. 그 뼈 조각 하나에 4, 5년 전에 벌써 이제 유럽에서는 이 비슷한 게 있었고요. 티타늄은 아니었고요. 다른 재질입니다. 그 2천만 원 제작비가 2천만 원이었고 그 미국에서 이제 들여다가 했다는 게 있는데 그것도 그 배송비까지 2천만 원 좀 더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손바닥만한. 그러면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얼마 정도 환자한테 받게 해달라고 600만 원 정도. 600만 원. 600만 원. 그래서 저도 아니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해야지 아무래도 우리가 차 이제 더 개발도 해야 되고 이제 기계값도 있고 한데 했더니 뭐 돈이야 나중에 벌죠. 뭐 그 사장님 얘기가 일단 필요한 환자들한테 보급을 많이 하고 훌륭한 사장님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방송 나갔을 때도 이제 동료 교수님이나 선배들이 얼마냐 한 1,000만 원도 싸겠다. 그래서 아니 60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바보 같은 생각인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600만 원 정도 선에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그 정도면 크게 손해도 아니고. 또 앞으로 이제 시장이 커지고 그러면 또 뭐
일단 시작하는 가격은 좀 낮게 책정을 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네. 다른 데에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근데 딴 데 미국에서 2천만 원짜리는 우리나라는 워낙 의료 수가가 낮아가지고요. 예. 원래 미국에서 한 2천만 원 드는 수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600만 원이면 하잖아. 그거 수술 비용이 아니라 재료비잖아요. 재료비. 아니 그러니까 재료비. 그런 걸 고려하면 아, 미국에서 2천만 원짜리면 한국에서는 20만 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약간 감정이 실린. 예.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 그래도 한 200만 원 내야지. 그럼 이 티타늄이 이제 들어가서 영구적으로 이제 몸속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야. 영구적으로.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이고 이제 본인이 했던 수술 두개골 쪽만 얘기했는데 뭐 딴 데도 많이 쓰일 거 아니에요. 어디에까지 이 앞으로 활용이 될까요? 지금 현재 개발돼 있는 거는요. 얼굴 안면 쪽은 지금 기술이 다 개발이 돼 있습니다. 시제품도 벌써 이제 만드는 거 시도를 하고 있고 성형외과 이제 두 개 안면 제거하는 저하고 이제 같이 일하는 쪽 이제에서는 벌써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허가 나기만을. 그 다 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다 얼굴 뼈입니다. 이게. 뼈들. 근데 이게 두개골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두께가 있으니까 좀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이런 대체가 맞아, 가능한데 맞아. 얼굴은 그 복잡하고 얇고 네. 그거를 구현해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얘는 된다는 거죠. 이야. 티타늄 0.1mm로 해도 본래 네. 자기 뼈보다 두께가 되니까요. 이야. 0.1mm 두께의 말하자면 티타늄으로 만든 인공뼈 이런 거잖아요. 기성품은 지금 제일 얇은 게 0.3mm거든요. 0.3. 예. 얘는 0.1mm를 해도 충분히 강도가 나올 지금 그 거라는 기성품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티타늄. 티타늄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모양이 이렇게 대충 정해져 만들어져 있는 나와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근데 예. 더 정확하게 3D 만들면서 프린트로 하면 더 얇게. 더 얇고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예,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얼굴 쪽에 이제 더 이제 그 기대가 많이 되는 거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뭐 그 이 장골들 긴 뼈들, 네. 긴 뼈들이 이제 뭐 종양이나 이런 걸로 잘라내고 나면 이제 채워 넣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잘라낼 길이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걸 프린팅을 해 놓는 거죠. 그럼 잘라내고 끼워 넣고 바로. 근데 장골 긴 뼈를 얘기하니까 아까 그 두개골이나 얼굴뼈 이 막 손으로 주무르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적긴 하다. 좀. 큰 뼈는 왠지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슷하게. 장골은 이제 이 체중을 버텨야 되니까요. 강도가 중요하잖아요. 맞아. 근데 강도도 중요해. 이게 우리 저희가 한 게 이제 다른 나라 거하고 이제 차별화되는 게 이제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께 허니콤 구조로 프린팅을 해갖고 이게 통 구조가 아닙니다. 속이 비어 있는 우리 닭뼈 같은 구조입니다. 허니콤 구조로 돼 있어서 속이 텅 비어 있고 이 뒤틀림이나 이게 변형력이 왔을 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변형이 됐다가 다시 원상복귀되고 그러면서 무게도 줄였고.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를 통으로 이렇게 프린팅했을 때 무게가 훨씬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허니콤이라는 게 벌집. 벌집 구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프린팅 할 때 그냥 그 벌집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다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물을 쫙 뿌리면 물이 완벽하게 다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샥. 그래서 표면이 되게 러프하고 조직이 이제 거기에 생착이 될 수가 있고. 그 벌집 사이사이로 조직이 잘 들어가는 세포가 거죠. 들어가니까 더 딱 달라붙는구나. 쫙 달라붙는 거. 오, 멋진데. 기존에 파이프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니 기존의 이 기성품 플레이트들은 네. 표면이 매끈매끈하게 돼 있어요. 맨질맨질. 물 안 통하는 걸로. 예, 맨질맨질하게. 예.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이제 그 재수술할 때 보면 플라스틱 그 우리 판처럼 그런 따로 현상이 따로 좀 놓을 수 있어요.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럼 그 맨질맨질한 그거에다가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구멍을 약간 뚫어놓은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플라스틱 만들 때 예. 표면을 이제 전기 드릴로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일부러 예. 흠집을 내는 거죠. 거칠게. 근데 그거보다 더 정교하게 미세하게 돼 있고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미세하게 되어 있어요. 예, 눈으로 보여요? 그 보이죠? 벌집 예, 보입니다. 모양 구조가 구멍 난 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 하나 좀 갖고 와보지 그랬어요. 그거 600만 원이래잖아요. 뭐 샘플 있을까요? 1박 2일 걸리고. 있는데 이제 업체도 제작비가 많이 드니까 제가 하나 달라고 하고는 싶긴 그 한데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그 만든 거는 누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 제가 한 거죠. 본인이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제가 디자인을 그렇게 하라 그런 겁니다. 오, 아니 그렇게 좋은 건데 딴 사람은 그동안 아무도 아이디어를 못 냈는데 그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은 잘 되겠다라고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죠. 그 표면을 좀 러프하게 만들어라. 왜냐하면 조직이 붙을 수 있게. 오. 그리고 속을 통으로 채우지 말고 좀 이렇게 경량화하려면 오늘 되게 훌륭한 분을 지금 모신 그거 뭐 거니까. 진짜 그럼 그런 거 특허를 하면은 내셔야겠는데요? 특허 이런 거 내야 되는 거예요. 특허를 지금 상의 중인데요. 이게 변리사도 이런 거가 이제 우리나라 처음이니까 네. 미국에는 비슷한 물건이 특허가 나 있어요. 비슷한 물건. 그러니까 딱 그건 디자인이 아니고. 비슷한데 네. 저희는 이제 허니콤 구조라는 특징이 있어서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넣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US 페이턴트가 있으니까 이건 뭐 이미 최초가 아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는 일단 없고 그리고 그 물건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이 글로벌 메디컬 컴퍼니들 자금력이 막강하거든요. 확 쏟아져 들어오면 그냥 한국은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 산업 보호도 해야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거는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제 업체도 사실 이제 국내 업체들이 사실 그렇게 이제 특허를 갖는 업체들이 별로 없거든요. 카피해서 팔기가 바쁘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해도 되나. 그래서 무조건 해라. 내가 안 하면 왜안 연세대학교에 되겠어요? 얘기해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도 얘기를 해놨고 거기서도 이거 안 될 건데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애플이 삼성을 괴롭히는 게 뭐냐. 사실 애플도 제록스의 그 디자인을 베꼈다는 얘기가 있고 사실 삼성의 통신 그 라이센스는 다 뺏겨가지고 몰래 쓰고 있으면서 모양 비슷한 거 갖고 지금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이렇게 구조적인 특성이 좋은 게 있는데 왜 그거를 특허를 당연히 내야지. 그걸 당연히 내야지 진짜. 모양 비슷하다고 사실 조금만 달라져도 특허를 낼 수가 있는 그럼요, 건데 그럼요. 그런 좋은 특성이 US 페이턴트는 없어요. 구조적인 그런 특허가 안 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중점으로 해서 그 개선된 걸로 해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뭐 봐야죠. 이번 달까지 이제 뭐가 진행이 안 되면 이제 아예 9월 달에는 제가 산학협력단에 얘기를 해서 변리사를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 이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전문이 또 다르니까요. 네. 네. 김변이 아는 변리사 유능한 사람 없어요? 뭐 여러 아니 근데 뭐 훌륭하신 분이랑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뭐 혹시 안 되시면은 안 되시면 나한테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국의 영세 그 기업들 보호하는 목적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특허 하나 그러니까 잘하면은 그 미국에 있는 페이턴트도요. 그게 의료용이에요. 의료용으로. 예. 똑같은 두개골 보형물입니다. 보형물인데 이제 근데 미국 거랑 다르게 허니콤 구조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했고 거기는 이제 그런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만약에 특허 출원이 잘 되고 글로벌하게도 내고 해서 모든 앞으로 이런 결손 뼈는 다 허니콤 방식으로 만들고 그러면은 심 교수가 떼부자 되는 뭐 그런 건가요? 아, 뭐 저는 뭐 그런 욕심은 좀 조금은 있죠. 아니 아까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러니까. 일하시면은 보상이 있어요 당연히. 맞아. 사람들은 그렇게 수술비 아니면 이런 기구값이 되게 비싸고 막 1,000만 원, 600만 원 이러면 다 그 의사가 가져가는 줄 알아. 아니 교수님이 월급 받는데 그 그냥. 뭐야 계속 플라스틱 가지고 막 하다가 짜증나고 이거 안 네. 되고 망치고 또 이게 잘 생착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뭐 이렇게 거칠게 해가지고 그것도 하시고 이게 다 노하우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나온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다가 뭔가 어려운 게 있고 고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니까 답을 찾은 그러니까 이게 절대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 내 말은. 그렇게 절대 시간 맨날 놀라고 하지 말고. 우리 지난주에 고민을 많이 얘기한 해야 되고. 그거 뭐였지 그 뇌의 배신 응? 그 뭐 놀아야 한량들이 뭐 창조적인 생각을 한다며 그거랑 비슷한 거지. 아니 그게요. 절대 시간이 엄청 많은 다음에 네. 그때는 창의적인 게 안 나와요. 근데 그때 잠깐 쉴 때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영향을 줘서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은 엄청 열심히 오랫동안 하고 잠깐 쉬자는 거구나. 네, 쉴 그러니까. 때 그때 이제 종합이 돼가지고 아이디어가 딱 나오는 거지. 지난주에는 아니, 무슨 많이 뉴턴이- 쉬어야 창의적인 아니, 생각이 나온다 야, 그러더니 뉴턴이 무슨 뭐 과수원 사람이에요. 거기 사과나무 밑에서 뉴턴 원래 물리학자고 원래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잠깐 쉬다가 생각이 난 거지. 하여간 얘기가 좀 셌습니다. 자, 이 작년에 일본에서는 네. 그 머티리얼라이즈 이게 되게 유명한 회사인가 봐요. 3D 프린팅 관련해서. 이 회사가 무슨 동아시아 어쩌고저쩌고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우리 저 신문사의 기자도 출장 갔다 와가지고 기사를 길게 썼었는데 보니까 뭐 옷 만들어서 패션쇼도 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이더라고요. 뭐 이
의사한테 물어보는 적당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료 분야 말고 3D 프린터의 활용도도 정말 무지막지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거의 다 이제 3D 프린터를 쓴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이캐스트라고 이제 주물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많고요. 이제 디테일을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라는 건 웬만한 제조업 분야에는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제일 하이테크가 의료용 아닐까요? 그렇죠. 사람 몸에 들어가야 되니까 정교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유럽의 그 자동차 회사인데 그 이제 자동차를 조립하다 보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끼우는 작업이 있답니다. 그걸 하루에 수백 번을 해야 되는데 엄지손가락이 이제 남아나질 않겠죠. 그러니까 작업자의 엄지손가락에 딱 맞는 이 보형물을 딱 만들어서 끼워주는 거예요. 골무 같은 거구나. 3D 프린터로 이거 작업자 손가락에 딱 맞게. 야, 참. 요거 하나 딱 끼워준 걸로 이게 이제 손가락에 힘이 딱 가니까 꾹꾹꾹 누르니까 훨씬 단단하게 잘 되고 다치지도 않고. 그저 티타늄으로 만들면 되겠다. 참 인간적인 기술이야. 그 엄지손가락을 보호하는 그 3D 프린터. 한 달에도 몇 명씩 이제 부러지고 인대 다치고 이제 그러니까. 통증 때문에 제대로 산업재해잖아, 못 했었는데 그거. 네. 요거를 엄지손가락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3D 프린팅으로 그대로 떠서 딱 끼워주니까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그 지금 쓰고 계신 헤드폰도 이게 왠지 불편하잖아요. 귀에 딱 사람들 맞게. 귀에 딱 맞게 해서 나오는 날이 올 겁니다. 하긴 진짜 아니 실제로 보청기는 이미 3D 프린터로 만들고 예, 있죠. 귀에 딱 맞춰가지고. 이게 진짜 아무리 복잡한 기계도 비행기든 무슨 우주선을 만들어도 그 똑같은 부품으로 여러 번 쓰잖아. 근데 사람 인체 보형물은 딱 그 사람한테 맞는 거는 지구상에 딱 한 개밖에 없고 한 번 쓰면 끝이니까. 그 미국에 이제 유명한 깔창 회사가 있는데 숄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올라가서 발 모양 스캐닝하고 눌려졌을 때 모양을 이제 그 센서로 인식을 한 다음에 그거를 3D 프린팅 기술로 깔창을 딱 맞게. 끝내주겠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쓴 깔창을 쓰면 굳은 살이 전혀 안 생긴답니다. 그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축구화 그렇게 만들고 싶겠다. 딱 맞게. 예. 그렇겠네요. 네, 근데 축구화를 그렇게 바꿨는데 계속 골을 못 넣으면은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우리나라에도 3D 프린터 자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예. 제가 그건 잘 이제 전공이 아니라서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지금 뭐 몇백만 원대 프린터들도 나와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용으로 그러니까 피규어 같은 거 이렇게 프린팅하는 거 한 3,400만 원대가 벌써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 하나 있으면은 뭘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취미로. 두개골. 두개골을 무슨 보니까 다른 기사 보니까 심장 그 뭐 혈관 혹은 뭐 판막 또 무슨 뭐 하여튼 정말 의료 분야에도 많이 이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수준은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눈썹 위에 부분 그 부분만 돼 있는 거고 점차적으로 내려와야 될 텐데 기술은 다 있죠. 예. 허가가 안 나 있기 때문에 예. 본격적으로 이제 임상에 적용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얼핏 말하셨는데 세포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뭐 장기도 만들고 이 뼈뿐만 아니라 장기 맞아. 장기도 만들 거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그래서 그 뼈의 성분이 이제 그 인산 칼슘인데요. 칼슘 포스페이트라는 거. 그거는 이제 무기질이니까 충분히 프린터로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에 어떤 그 뼈대가 되는 거를 이렇게 프린팅한 다음에 이제 끼워 넣는 거죠. 그 티타늄이 아니라 진짜 뼈 성분으로 만든다는 그렇죠. 뜻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기술이 있고요. 그건 이미 있는 거예요.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강도가 문제가 되죠. 뼈만큼 튼튼하지가 않아. 부스러질 수가 있으니까 척추뼈나 이런 데다가 이제 넣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강도가 문제가 되니까 저희처럼 강도가 필요한 데다가는 하기가 어렵죠. 비타늄으로 하고. 그럼 그 이 3D 프린터 분야 산업이라는 거는 그 프린터라는 기계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그럴듯한 물건을 만들어내서 그걸 활용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네. 그 한국은 현재 그 3D 프린팅 이 산업 분야의 경쟁력은 얼마나 되는 나라예요? 지금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제가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요. 그것까지 몰라요. 교수님한테 별걸 다 물어본다 진짜. 아니 뭘 물어봐도 다 대답을 너무 잘하잖아. 지금 여기서 혹시 이런 것까지 알고 있냐고. 쏘리. 네.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의료적인 수준에서는 그래도 그러면, 비교가 예. 되실 거 아닙니까? 뭐 아. 일본보단 낫다는 의료 분야의 활용에 있어서는 심평원만 정부만 빨리 허가해주면 우리 잘 나갈 수 있다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형외과하고 치과는 수준이 뭐 거의 세계 탑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관한 신경외과, 성형외과, 치과는 세계 이제 탑 리딩 그룹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치과는 3차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양악 수술 이미 다 가상 그 네, 버추얼 수술이라고 하죠. 학회도 있습니다. 저희 예. 학회. 다 떠서 잘라서 이어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부 조직 다 붙여서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지까지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활성화되기만 하면 수술을 위해 넣는 보형물을 다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뼈 말고 다른 인체 조직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칼슘 포스페이트도 되고 인대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못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될 충분히 거라는 가능한 거죠. 거죠. 예. 뭐 아까 심장 판막 이런 건 당연히 될 거고. 아니 근데 얼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용 쪽이잖아요. 미용. 네. 이쪽에 성형 쪽이면 비급여 부분이니까 굳이 시각처 뭐 고시 뭐 이런 걸 통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이제 그 규제공학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아. 무조건 허가를 받고 예, 허가는 받는데 지금 되는 거죠. 문제가 가격 허가는 책정이 안 나왔는데 되네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 보험 영역을 될 거냐 안 될 거냐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그것도 미용이라고 본다면 그게 이제 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그 환자가 뭔가를 사갖고 와서 자기가 치료나 수술 받는데 쓸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업체하고 직거래가 되는 거죠. 네. 그걸 다 불법화시켰어요. 그것도 안 되고. 완전히 불법. 내가 사다가 내가 나한테 써달라고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전산으로 처방을 넣고 환자가 100% 돈을 내더라도 그게 심사평가원에 그게 자료가 다 올라갑니다. 자기네들이 이론 한 장 안 내주는데도 그거를 다 통제를 합니다. 그 의과대학 교수가 돼서 그 3D 프린팅을 이용한 이런 뼈 수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이 규제공화국이라고 생각 안 했었죠. 그 전에도 했었죠. 그 전에도 했었어요. 그 전에는 왜 했어요? 저희가 2000년에 그 의학분업 파업할 때 그 주동을 했던 그 전공이 3년차 그레이드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때 보면 뭐 교과서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돼 있는데 보험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료대란 2000년 의료대란 시절에 그 주축 예, 3년 주력군이었군요. 예, 3년차 3년차. 예. 그렇겠네요. 이게 어떤 뭐 그 질병에 의해서 그 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미용 목적이라 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뭐 네.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자, 여전히 음. 대부분의 일반 그냥 임상 의사들 혹은 뭐 보건의료 분야의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한테는 3D 프린터는 남 얘기라는 거죠. 아직은. 그런 분들한테 뭔가 좀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거 있을까요? 3D 프린터가 앞으로 여러분의 이 일이나 생활에도 영향을 줄 거다. 뭐 이런 메시지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는 이제 수술하는 사람 이제 외과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수술 기구라든가 또 환자 몸에 넣는 어떤 보형물들 그런 것들이 항상 느끼는 거가 조금만 더 딱 맞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매번 느끼거든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 딱 맞게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 할 게 아니라 수술 기구도 내 손에 사용하는 각도나 크기에 딱 맞춘 수술 기구가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될 거라는 거죠. 그거 재밌네, 그거. 아까 축구화처럼.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잘 맞지도 않는 이 수술 기구에 맞춰서 하느라고 불편하고 힘들고 이제 장시간 수술하면 이제 짜증도 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거죠. 가격이 자꾸 떨어지면 이제 충분히 이해 가능한 가격에서 그런 수술 도구들이 공급이 되면 나하고 먼 세상의 얘기가 아니고 특히 이제 환자한테 뭔가를 이렇게 넣을 때 조금만 더 맞으면 하는 거가 이제는 정말 딱 맞게 할 수가 있는 게 온다는 거고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사실 외과 의사가 이거 만드는 뭐
디자인 프로그램까지 다 다룰 필요는 없는데 근데 사실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도 그렇고 치과는 더더욱 그렇고 이 3차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을 직접 다루거든요. 임상의사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딱 맞춰서 이걸 해봐야 되니까 남 시킨 걸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가 할 수 있게 다 나와 있어요. 몇 시간만 교육받으면 내가 필요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좀 해당되는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의과대학 학생이나 뭐 레지던트나 이런 친구들은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응? 컴퓨터랑 더 친해지고 응? 그렇죠. 봐야겠어요. 예. 그렇군요, 진짜. 네. 제가 어디 요즘 뭐 여기저기 가서 이제 미래의 앞으로 의료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주제로 뭐 강연도 하고 하는데 3D 프린터의 활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예를 든 적이 없는데 저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얘기를 좀 해줘야 뭐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학회라든지 무슨 학회 있습니다. 국제 가상수술학회라고. 국제 가상. 국제 가상 수술학회? 예.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나요? 버추얼이에요? 가상? ISSIS인데요. ISSIS? 예. 이시스? 이게 약간 인터내셔널 소사이티 포 시뮬레이션 서저리 뭐 이런 겁니다. 시뮬레이션 SI가 서저리. 시뮬레이션의 SI가. 아. 그래서 거기에 외과 의사, 시뮬레이션이군요. 공학자, 전기공학자, 컴퓨터공학자, 뭐 메디컬 이미징 전문가, 뭐 치과, 성형외과 뭐 다 있습니다. 온갖. 자, 그 신경외과 의사로서 이 3D 프린팅 분야에서 어쨌든 국내에 선두주자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꿈은 뭡니까? 강호동 같아. 꿈은 뭐 이제 그동안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이유 때문에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해결이 돼서 환자 맞춤형 기구, 환자 맞춤형 뭐 임플란트 이런 걸 이제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집에도 좀 지금보다는 좀 일찍 가고 가족들과도 시간을 좀 더 보낼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집에는 바랍니다. 가지만 이제 병원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이제 또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교수님의 이 워커홀릭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하셔야 될 게 좀 많으실 것 같고. 본인이 워커홀릭이라고 생각하세요?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다, 본인들은 다 이렇게 일하니까요. 그렇죠. 다 그렇게 일해요. 다 워커홀릭인가 그러면? 네. 우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들만 해도 뭐 네. 10시, 11시 뭐 아침부터 해서 그래 우리 다 그렇죠.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젯밤에 저희 회사에서도 우리 지금 송 PD하고 저하고도 밤 11시까지 단둘이 남아가지고 일했거든요. 그러게요. 뭐 어쨌든 열심히 젊었을 때 일 더 많이 하다 보면 더 좋은 날이 또 오겠죠. 남들한테도 더 좋은 일을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어쨌든 오늘 저희 희구라 특집 방송으로 평소와 좀 다른 형태로 귀중한 초대 손님 모시고 예. 아유 진짜. 평소에 몰랐던 진짜 최신 기술. 아주 재밌는. 그 다음에 뭐 또 앞으로 더 새로운 또 수술법, 뭐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하고 기계가 더 발달하면 그러게요. 또 우리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좀 더 제도적으로 규제가 좀 완화가 돼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좀 저렴한 금액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우리 그 규제 관련해가지고 신문에서 계속 다루고 빨리 좀 압박을 해가지고요. 이 좀 이렇게 쓸 수 있게 좀 해줘라. 그러니까 라고 빨리 기사도 그 쓰고 특허도 하겠습니다. 나오고 네. 그래야지 뭐.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의 심규원 교수님과 함께 의료에서 활용되는 3D 프린팅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Please listen carefully. 9개 병원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최소 40명, 최대 400명의 희생자. 그러나 16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소개된 희대의 연쇄살인범 찰스 컬렌의 소설 같은 실화.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절찬 판매 중.
예,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회사 라디오 혹은 팟빵 아이튠즈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메일 radio@docdoc.co.kr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예, 지금까지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9월 12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